여러분 반갑습니다. 10번째 시간입니다. 꾸셈의 기출의 미래 수학원입니다. 자, 우리 지금 수학원 문제를 풀고 있는데 쉽고 조금 간결한 문제는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가면 돼. 근데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돼. 우리 지난 시간처럼 로그 부등식 방정식 풀면 진수 조건 같은 거.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정확하게 그 문제만 푸는 것보다 배경 지식 풀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면지에 풀어보고 그리고 다시 한 3, 4일 후에 확인하는 것까지 그렇게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앞부분은 조금 간단한 문제들일 거고 그리고 뒤에 가면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되는 문제. 요게 이제 이번 시간의 수업 구성이에요.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 자, 제일 먼저 부등식이 떴어. 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로그 부등식에 대한 진수 조건. x 빼기 2가 양수가 돼야 돼. 결국 x는 2보다 커야 돼 라는 전제 조건에서 푸는 거야.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밑을 통일합니다. 로그의 2에다가 x-2가 될 거고 그리고 2도 밑을 2로 통일해. 그럼 로그 2에 4가 되는 거 맞잖아. 그리고 나서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될 거라고. 결국 x는 6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요 조건이 있었고 요 조건이 있었고 그러면 교집합이죠. 따라서 될 수 있는 자연수 x는 3이거나 4이거나 5가 될 수밖에 없고 얘들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은 12가 되겠죠. 자, 요렇게 푸는 겁니다. 됐지? 자, 132번 볼게요. 그래프와 같이 나왔지만 요거는 그래프를 해석만 잘하면 돼. 자, 2차 함수 fx가 있고 그리고 1차 함수 gx가 있어. 쭉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있죠. 그림과 같이 부등식을 풀고 싶은 거야. 자, 일종의 그래프가 포장돼 있지만 사실 출제 의도는 지수 부등식입니다. 지수 부등식이야. 밑을 통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핵심. 2분의 1로 통일이 가능하죠. 자,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도 2분의 1로 통일이 가능해. 그런데 어떻게 바뀝니까? 위쪽의 지수 부분에 fx 곱하기 gx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8분의 1은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지수 법칙을 쓰면 3배의 gx로 바뀔 거야. 통일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수 부분끼리 쓰면 밑이 1보다 작죠. 조심해야 돼. 그러면 fx 곱하기 gx에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3배의 gx로 이렇게 바뀐답니다. 그리고 넘기고 싶죠? 자, 이렇게 해서 넘겼을 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고 자, gx로 묶어주고 싶은 충동이 들고 앞부분에 자, fx에다 빼기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정리를 하고 나서 경우의 수를 여러분 좀 할 수 있겠어요? 요거 곱하기 요게 반대부호가 돼야 되니까 첫 번째, 만약에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동시에 fx 빼기 3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그러면 fx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요 두 개는 교집합. 그리고 또 반대로 gx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즉 이 앞부분이 음수가 된다면 0 이하가 된다면 얘는 0 이상이 돼야 돼. fx 빼기 3이 0 이상. 즉 f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러면 자, 하나씩 g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자, 직선 이거죠, 이거. 자, 이렇게 봤을 때 얘가 gx인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f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3의 위치가 이렇게 상수함수가 있고 그리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분홍색처럼 이렇게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분홍색이 3보다는 아래쪽에 있거나 같아야 돼. 그럼 뭐야?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쭉 가다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이 두 개는 교집합이죠. 따라서 이 범위 하에서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최종적으로 구할게. 여기 x는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반대로 아래쪽에 볼까요? g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1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반대죠. x는 3보다 작거나 같고 동시에 f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양쪽 날개가 되겠지.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지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든지, 그래서 얘하고 얘의 교집합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선생님 요거 한번 해볼게요. 수직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1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교집합 보여요? 그럼 이 부분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처음에 자 이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자연수를 구해보면 문제에 자연수라 했으니까 1, 얘가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얘네들끼리는 합집합이지. 따라서 1, 3, 4, 5가 되고 얘들을 다 더하라고 했어. 9, 12, 13인가요? 내가 원하는 답은 13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 132번의 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지? 그래프 해석을 잘 하면 되는 문제였고,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한번 볼게. 2차 함수 fx 그래프하고 y는 x 빼기 1이 있어. 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부등식을 푸세요라고 일단 했으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진수 조건부터 봐야 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요거 절대 잊으면 안 돼. 로그가 떴으니까 진수 조건부터 볼 거야. fx가 양수가 돼야 돼. 자, fx가 양수. 그리고 동시에 x 빼기 1도 양수가 돼야 돼. x 빼기 1도 양수가 돼야 되지. 자, fx가 양수라는 범위를 쌤 한번 볼게. fx는 2차 함수거든. 자, 양수 범위 0부터 양수에서 어디까지? 7까지인 거야.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게 되고요. 동시에 x는 1보다 커야 되니까 진수 조건에 의해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x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습니다. 이게 대전제가 되는 거야.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하고,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제 로그 부등식을 풀어야 되거든. 근데 얘 보여? 이렇게 보면 밑을 통일하고 싶어. 로그 3으로 고치는 대신에 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나요? 자, 로그 3에다가 fx, 얘는 그대로 좌변에 남고, 그리고 오른쪽은 로그의 3에다가 x-1이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근데 진수끼리,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흡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니까 식을 풀어봤자 두 번째는 fx 2차 함수가 x 빼기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이 범위를 찾으세요 이 말인 거야. 그치? 이렇게 찾으라는 거지. 자, 해석은요. 해석은 2차 함수가 x 빼기 1보다 작아야 돼. 자, 여기에 이런 봐. 여기에 자, 이거 좌표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지. 왜냐하면 1번과 2번의 교집합이니까 선생님은 얘를 별이라고 할래. 그냥 별. 별. 따라서 이 범위는 x가 별보다는 작거나 같든지, 자, 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x 빼기 1이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사실 결정은 여기도 되잖아.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선생님 밑줄 치는 얘가 부등식을 풀었을 때의 해가 되는 거야. 근데 진수 조건과 얘는 교집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의 교집합 절대로 별은 버려지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x는 교집합하면 4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자연수 x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자연수는 4가 되거나 5가 되거나 6이 되거든. 그럼 11, 15죠. 그죠? 내가 원하는 답은 15다. 이렇게 돼. 자, 조금 전에 풀었던 132번하고 그리고 133번하고는 우리 포장 자체는 지수로그 부등식처럼 되어 있지만 그래프의 해석,
자, 그래프 해석. 얘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함께 풀 수 있는 문제였어. 133, 132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이렇게 묶어두고 별표를 치고요. 요게 그래프 해석 문제다 체크하고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린 학생들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두 문제 정도가 뭐가 나오냐면 요즘에는 이제 많이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로그의 실생활 활용 문제. 예전에는 왠지 문제가 막 길어가지고 그리고 소재가 막 과학 소재 막 이상한 소재가 툭 나오니까 학생들이 거부감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그대로 뭘 하면 되냐면 새로운 문자가 떴지. R. R은 뭐야? 신호 강도. 막 집중해서 외우려 하지 말고 신호 강도. 그러면 신호 강도는 상수에서 빼기 10 곱하기 로그 dn인데 d가 뭘까 보니까 전송 범위. 아, 그래서 처음 보는 식이었지만 신호 강도는 상수 k에다가 빼기 10배의 그리고 로그에다가 여기에 뭐 거리가 들어가나 봐. 그 자연수 거듭제고 요 식이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는 신호 강도가 마이너스 65일 때 얘가 마이너스 65일 때 전송 범위 D값 구할래? 요게 핵심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지수 천지니까 요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마치 뭐야? 이거 익숙하게 요거 Y축이라 보고 얘가 X축으로 봐도 돼. 그래서 Y는 해서 X로 봐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하셔도 되잖아. 선생님은 그대로 그냥 할게. 두 점의 좌표가 보이십니까? 자, 지나는 게 D가 1일 때 R은 마이너스 35예요. 자, 요거 하나를 대입하고 싶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가는 거 D가 10일 때 마이너스 55예요. 요거 대입하고 싶어. 그러면 문자가 좀 구해지겠지. 그래서 얘부터 한번 대입해 볼게. 자, 제일 처음에 뭐다? D 대신에 1 넣고 R 대신에 마이너스 35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35는 자, K에다가 자, 빼기 근데 땡큐하다. D가 1이기 때문에 요거는 0이 될 거야. K 값이 바로 나오네. 자, K 값이 마이너스 35다. 자, 이렇게 구한 거야. 두 번째, 10, 마이너스 55를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55는 자, 마이너스 55는 마이너스 35가 있었고 그리고 빼기 10 곱하기에 로그에다가 자, D 대신에 10을 넣었다. 그지? N제곱. 자, D 대신에 10을 넣었다. 너무 땡큐하지 않아? 그러면 10n하고 똑같겠죠. 왜?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그래서 n 값을 구할 수 있나 봐. 10배의 n이라는 건 20이 되는 게 되고 그래서 n 값은 2가 되는 걸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어. 얘가 2였던 거야. 그럼 뭐야? 선생님이 양수 조건이니까 그대로 빼면 여기다 20을 곱해주면 되지 않아? 식이 완성된 거라고.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게 뭐죠? 자, 신호 강도가 아까 마이너스 수신 신호 강도가 마이너스 65일 때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에 얘가 마이너스 65일 때 D값 구하라고 마이너스 35 그리고 빼기에 20 곱하기에 로그의 D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0 곱하기에 로그의 D 얘를 구해보니까 얘가 30이 되는 게 맞아. 그러면 로그의 D를 구해보니까 얘가 2분의 3이 되는 게 맞다고. 자, 그랬을 때 내가 D를 구해주면 자 10의 2분의 3이 나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답은 10의 2분의 3 해서 형식 자체가 그대로 있습니까? 있네, 그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만약에 거듭제곱권으로 쓰면 거듭제곱권으로 그대로 쓰셔야 되고 자, 이렇게 그냥 천천히 풀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 135번도 실생활 소재가 나왔지만 문자에 유의하고 그대로 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야. 충전 용량이 Q0라고 나왔고 어떤 밭들이 쭉 해서 배터리의 충전 용량을 QT라고 할 때 그러니까 충전 용량 그리고 최대 충전 용량 이렇게 쭉 가서 A는 양수 그리고 T 값은 방전시킨 후 T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시간인가 봐. 이렇게 쓰면 돼요. 결국은 여기 있는 T하고 여기 있는 T하고 일치하는가 봐. 그럼 그대로 넣어야지. 선생님이 Q에 4를 한번 넣어볼까?
자, 하면 식 그대로 쓰면 자, Q0에다 곱하기 1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A의 4제곱 되는 거 맞아요? 그대로 식에다가 대입을 했다고. 그리고 똑같이 Q2를 구한다는 뜻은 자, T 대신에 2를 대입하니까 얘는 자, Q0 곱하기 1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2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그치? 자, 그런데 얘들의 나눗셈의 B가 문제 조건에 나왔죠. 얘가 2분의 3이래. 그때 A 값 구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사라지죠. 자, 그리고 보여 얘들아? 여기 얘하고 따로따로 놀고 있지 않지? 2에 마이너스 A분의 2를 선생님이 X라고 치환을 하면 사실은 양변의 제곱을 하면 얘가 되는 거 맞지? 아, 따라서 2에 마이너스 A분의 2는 X제곱이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었던 거야. 물론 자, 여기에 범위는 항상 조심해야 되지. 그래서 X 자체는 일단 양수다라는 건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지수함수의 치역은 양수니까. 자, 그대로 쌤 대입하면 자, 써볼게요. 여기다가 얘는 1 빼기의 X제곱이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 빼기 X가 되는 거야. 얘가 2분의 3인 거죠. 자, 근데 뭐 하고 싶다? 가만히 보니까 합차 공식인 거야. 얘가 플러스 되고 그리고 1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쁘게 얘가 없어진다고요. 결국은 자, 1 플러스 X가 2분의 3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X라는 놈은 얘는 녀석은 얼마? 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요 X가 누구였지? 아까 쌤 보니까 2에 마이너스 A분의 2를 X라고 뒀던 거야. 근데 예쁘게 요거 밑을 통일할 수 있죠. 이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었던 거지. 지수함수는 1대1 함수니까 전체 y값이 똑같다면 지수 부분끼리 똑같을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a분의 2하고 마이너스 2라고 똑같아. 그럼 a분의 2는 1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자연스럽게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소재가 충전 용량 등등에서 외적인 문제가 나왔지만 하나하나 그냥 그 문자의 의미만 대입을 했더니 그대로 연산 문제가 된다는 게 외적 실생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문제도 선생님은 대비해야 된다고 봐. 자, 여기까지가 우리 뭐 교재 안에서 좀 중요했던. 그래서 선생님이 OT 때도 얘기를 했고, 자, 초반부에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쭉 구성이 되면 22문제가 공통문항인데 22문제 중에서 약 한 50%에서 60%는 문제를 읽자마자 반응해야 되는 이렇게 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고민하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정말 많은 연습량으로 문제를 많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50% 60% 말고 예를 들어서 한 50% 40%는 그중에서 약 한 80%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 이게 뭐지? 라고 잠시 고민하는. 그리고 나서 조금 고민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2문제 정도, 한 3문제 정도. 약 2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략적으로 쌤 보면 그냥 지금 현재 내 수학 실력이 약간은 조금 어설프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한 속도 연습 그리고 약간 업시켜야 되는 문제 유형들을 연습하고 킬러나 준킬러는 여러분들이 언제 지금 현재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6월 모평을 대비했을 때 한 달 정도 전부터 해서 완성이 차곡차곡 밑에가 되었다면 그때 주말 이럴 때 이용해서 한번 시간 재지 않고 고민하는 능력도 길러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재는 1등급 고난도 문제를 따로 묶어놨다고. 근데 이 모든 문제가 1등급 고난도 문제는 아니야. 다만 여기에 일단 26번이 들어가 있지만 이런 건 조금 놓칠 수 있는 개념이고 조금 조심하세요라는 문제도 포함된 것 같아. 아무튼 1등급 고난도 문제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꼼꼼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자, 쌤 풀어볼게. 자, 얘는 별표 칩니다. 항상 수학은 정의. 그래서 정의나 약속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그러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정수하면 밑과 진수 조건 있죠. 제일 첫 번째 뭐야? 밑은 1이 아닌 양수. 그래서 요 x는
1이 안 돼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양수가 돼야 된다. 이게 기본이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지? 진수 조건. 양수 돼야 되지.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4x 그리고 플러스 5 얘가 양수가 돼야 돼. 이 두 개는 교집합. 자, 그러면 양변의 음수를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5 부등호 방향 반대. 자, 인수분해 되겠다. 그지? x 마이너스 5하고 그리고 x 플러스 1하고 얘가 작아야 돼. 사이니까 작은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구해봤더니 일단 이 조건이 있고 그리고 요 조건이 있으니까 요 두 개의 교집합이 돼야 돼. 따라서 정수 구해볼까? x는 자, 양수가 돼야 되고 1은 절대 안 돼. 따라서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얘들을 합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9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지. 그래서 로그, 진수, 그리고 밑조건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1번 문제였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자, 2번 문제는 이제 가형 27번이었는데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그래서 거듭 제곱권을 끼고 있는 게 뭐 정수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유리수가 될 수 있거나 이런 문제거든. 그럼 주로 로그는 밑과 연동이 많이 된다고. 자, 요것도 한번 볼게. 자, 여기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을 때 천천히 해볼게요. 요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돼. 자연수. 근데 얘네들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지. 야, 너 밑이 통일되어 있지 않잖아. 그럼 4를 밑이 2로 바꿔. 그러면 로그의 2로 선생님이 그대로 쓰면 밑의 거듭 제곱은 역수로 나가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리고 2n 제곱 얘가 앞부분일 거야. 근데 땡큐하게도 뒤에도 2분의 1이 있으니까 묶어줄래. 그리고 빼기에 로그 2에다가 루트 n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물론 얘가 40 이하의 자연수. 자, 한 번 더 정리.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 그대로 되어 있고 자, 요 앞쪽은 얘들아 이거 보면 로그 2의 2는 1이죠. 그리고 플러스 자, 요거 보여? 자, 선생님 분해해 볼게. 로그 2의 2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로그 2의 n제곱이야. 그리고 마이너스의 로그 2의 루트 n이었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을 쌤이 정리를 예쁘게 할 수 있죠. 자, 로그의 2 이렇게 하면 루트 n분의 n제곱. 보여? 루트 n분의 n제곱. 자, n제곱. n의 2분의 1제곱. 나눗셈은 뺄셈. 그럼 n의 2분의 3제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그 2에다가 n의 2분의 3제곱. 그럼 앞으로 떨어뜨릴래. 그래서 2분의 3. 요렇게 할 수 있을까? 식 자체를 그대로 쌤이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던 아이가 어떻게 돼야 돼? 얘를 선생님 K라고 둘래. 근데 요 K는 40 이하의 자연수. 자, 여기에 K는 40 이하인 자연수인 거야. 자, 요런 키워드 하나하나 놓치면 안 돼. 자, 자연수 조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를 양변에 곱하고 1을 넘겨주면 따라서 2분의 3 곱하기 로그의 2의 n. 자, 얘가 자, 얼마 됐죠? 곱하면 여기 2k 그리고 빼기하면 2k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결국 로그의 2의 n이란 얘는 자, 여기다가 3분의 2 곱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3분의 4k 마이너스 2라고 잡아줍니다. 그런데 k는 40 이하의 자연수인 거지.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주어지면 사실 요 n 자체를 너희들이 이제 판단 한번 해봐. n 자체를 내가 판단해 볼게. 자, 이 녀석이 지금 항상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 그럼 자연수 n의 개수라는 건 얘네들의 정체를 한번 잘 보세요. 얘가 일단 n을 끄집어내. 지수로그의 정의를 쓰는 거지. 그리고 나서 2에다가 여기에 3분의 4k
마이너스 2라는 꼴을 쓸 수가 있는데 얘가 반드시 누가 돼야 되냐면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야. 자연수. 자, 그러면 n의 자격이 생기죠. k의 자격이. 얘가 3분의 되면 안 되잖아. 다시 말해서 4k-2가 적어도 3의 배수가 돼야지. 6, 9, 10이 돼야지 2의 거듭제곱에서 자연수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최대한의 내가 풀어야 되는 실마리는 4k 빼기 1이 4k 빼기 2가 얘가 3의 배수가 되는 꼴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거를 선생님이 잘 보니까 여기다 이제 4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넣으면 안 돼. 2 넣으면 4 곱하기 8에서 2 빼니까 6 되죠. 아, 2 된다. 3 넣으면 12에서 2 빼면 10이니까 안 되지. 4 넣으면 16에서 빼면 3분의 14 안 돼. 5 넣으면은 3분의 18, 6 된다. 아, 이게 모든 수의 규칙이 3의 배수와 연동이 되니까 사실은 잉여류, 즉 모든 수를 특정 수로 나눈 나머지에 의한 어떤 규칙 때문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것들이 적힐 것 같아. 8 이렇게 가겠죠? 11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40 인접한 거. 그러면 36 거기다 2를 더해. 38까지. 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 우리 뭐 다 배웠으니까 수열 문제에서 일반항, 공차 3, 첫째 항이 그러면 일반항 치면 3n-1이죠. 첫째 항은 1 집어넣은 거, 둘째 항은 2 집어넣은 거 이런 거잖아. 얘가 38이 되는 거. 자, 38이 되는 거. 그럼 n은 얼마가 되겠어? 자, 13이 된다고. 그럼 13번째 항. 그럼 항의 개수는 13개가 되겠죠. 그죠? 2번의 답은 13이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패턴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야. 자, 어떤 거듭제곱근 이런 것들을 끼고 있어서 자연수, 정수가 되는 것들을 한번 개수 같은 거 구해라는 게 가장 빈출되는 앞부분에 지수와 로그에서 연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2번 답은 그렇게 13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우리 지수와 로그 할 때 상용 로그에 포함된 건데 사실 이제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막 어렵게 나오면 정말 어렵게 많이 나와. 그래서 예전에 문과, 이과 같이 볼 때 로그 함수, 상용 로그의 기니디 같은 경우 여러분들 선배가 가장 싫어하는 문제 패턴이었어요. 여기가 약화됐다고. 그래서 뭐 한 자릿수의 로그 값, 로그 6.25가 0.7959임을 이용해서 로그 뭐 62,500 값 구하세요. 이렇게 자릿수 왔다 갔다 하는 가벼운 문제만 출제되고 있는데 특이하게 우리 교재에 이렇게 조금 이런 문제를 집어넣은 거야. 자, 조금 익히세요라는 의미고 그래도 우리는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자, x가 10 이상 그리고 1000 미만일 때 실수 x에 대해서 요 값이 자, 빗줄 거 볼게. 로그 x 세제곱 빼기 로그 x 제곱분의 1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밑줄 거 봐. 자연수가 되도록. 자, 선생님 이거 고칠 수 있겠죠? 로그의 x에 어차피 x는 지금 양수거든. 그럼 앞으로 떨어뜨릴게. 그리고 빼기에 로그에 얘도 마찬가지로 x의 마이너스 2제곱 떨어뜨릴게. 그럼 여기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5배의 로그 x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돼. 자, 얘네들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말이잖아. 그럼 로그 x의 범위 구할 수 있을까? 있어요. 로그 x의 범위 구할 수 있다? 여기다가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 여기도 밑이 10인 로그를 취합니다. 여기도 밑이 10인 로그를 취합니다.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로그를 취하더라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되잖아. 자, 따라서 선생님 알 수 있는 거는 로그 x의 범위는 로그 10,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3보다는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등호가 없으니까 3보다 작다. 근데 5배의 로그 x 궁금했잖아. 양부등식에다 5배 할까? 그럼 얘는 5가 되는 게 맞고요. 5 곱하기 3 하니까 15가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엄밀하게는 로그 x의 5배가 얼마 되는지를 다 구할 수 있거든. 얘가 될 수 있는 게 5도 가능, 6도 가능, 7도 가능 이렇게 쭉 가서 14까지 가능한 거야. 14까지 가능해. 그러면 얘들이 되는 값에 따라서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니까 x값이 하나씩 나올 거니까 답을 구할 때는 이 개수가 답인 거야. 그쵸? 자, 14에서 5를 빼면 9가 되고 하나 더 해야 되지. 그래서 답은 10개가 된다고, 10개. 자, 답은 자 10인 거예요. 자, 그런데 x값까지 구하는 거 연습하자고. 자, 여기서 로그 x는 양변을 선생님이 5로 나눴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x의 곱을 구하세요. 자연수가 되는 x들의 값을 모두 곱한 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요거 나눠주면 자, 1 하지 말고 5분의 5 그리고 5분의 6 5분의 7 맨 끝에 5분의 14가 될 거라고. 그럼 x값 구한다고? 자, x는 지수로그에 정의 쓰면 되니까 10의 5분의 5제곱이거나 또는 10의 5분의 6제곱. 자, 이렇게 쭉 가서 맨 마지막에 10의 5분의 14제곱까지가 나올 거라고. 근데 어떻게 나온다고? 만족시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들을 전부 곱하는 게 정답이었던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답은 10에 전체 하면 지수끼리 합이니까 5분의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쭉 가는 거죠. 그래서 14까지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러면 이 값은 자, 분자 부분을 보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도 되고 뭐 그렇다 그지? 자, 2분의 항수 몇 개야? 5, 6 해서 10개 줘, 10개. 10, 첫째 항과 말항의 합 5 더하기 14가 되겠네. 그럼 얘는 5 곱하기 19가 되니까 자, 9, 5, 45 그리고 얼마야? 9, 5, 45하고 95 됩니까? 자, 이렇게 된다 그지? 따라서 분자 계산하니까 95가 되고 나누기 5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 5를 하면 사실은 19가 되겠죠. 모든 x값을 다 구해보니까 10의 19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지? 자, 요렇게까지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는 x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답은 1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런 거는 있어. 자, 우리 보통 여기 봤을 때 자, 이런 색깔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떤 수 A에다가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고 어떤 수 B에다가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 물론 양수겠죠, A, B는. 자, 그랬을 때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정수가 되도록 또는 1이 되도록 뭐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러면 사실 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된다라고 하면 얘가 n 플러스 알파라고 두는 거야. 요 내신이야, 내신. 자, 이렇게 하면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고요. 얘 같은 경우는 n 프라임에다가 플러스 베타라고 잡고 여기서 알파하고 자, 여기 베타다. 그지? 자,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정수가 되도록 또는 1이 되도록 이런 문제가 뜨면 얘들을 전부 다 더해서 이렇게 더해주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B는 로그의 AB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n 플러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소수 부분의 합이 1 그러면 여기다 1 쓰면 된다고. 그래서 결국 여기에 A, B를 곱했을 때 10에 n 플러스 n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10의 정수 부분이 되도록 하는 A, B의 관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수 부분의 합이 1 그리고 소수 부분이 같도록 이라고 하면 얘를 그냥 빼주면 되는 거야. 빼주면. 소수 부분이 같도록 그럼 얘 알파 하면 얘도 알파라고 두면 되니까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하면 뺐을 때 정수가 되면 되고 소수 부분의 합이 정수가 된다 또는 1 된다 하면 더했을 때 정수가 되면 된다. 이런 것도 같이 조금 정리하세요. 알겠죠? 자, 아무튼 3번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자, 요것도 문제가 조금 길어서 조금 이제 거부감이 드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요것도 통합형이라고 보시면 돼. 자, 조금 추가 개념. 자, 우리 함수
함수의 분류를 쌤이 잠깐 한번 해볼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이렇게 배웠다고. 자, 함수는 함수 탑으로 쌤이. 자, 여기에 수학에서 함수가 있어요. 자, 함수. 그럼 함수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째는 정의역에 속하는, 즉 x의 모든 원소가, 자, 적어 보세요. 모든 원소가 대응돼야 돼. 화살표를 쏴야 돼. 그래서 정의역에 노는 원소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x의 각 원소에, 자,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된다. 양다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함수가 되려면 요게 전제 조건이었어. 함수가 되려면.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함수가 되는 거 고르세요 하면 우리 아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볼록한 게 있어. 그럼 y축과 평행한 선을 껐을 때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있게 되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였던 거야. 그럼 정의역에 속하는 여기 알파가 공역에 속하는 y에 얘가 만약에 지금 별이고 얘가 만약에 하트라고 치면 사실 별과 하트의 양방향으로 이렇게 했을 때 화살표가 두 개, 양다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건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어. 그래서 그래프에서 함수를 찾는 방법은 y축과 평행한 선을 껐을 때 무조건 만나는 교점이 한 개. 이렇게 배웠을 거야. 자, 그러면 함수야. 자, 함수가 되면 지금 현재 이 분홍색의 단계에서는 선생님 이런 것도 될 거 아니야? 자, x 정의역 그리고 여기에 공역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지금 1하고 2하고 3이 있고 이쪽에 지금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가 이렇게 있다 쳐봐. 전부 다 1로 대응이 됐던 거야. 자, 이건 x의 원소가 모두 대응되고 있고 x의 각 원소에 y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으니까 함수는 돼. 하지만 예쁜 함수는 아니죠. 조금 이렇게 몰려 있지 않아? 자, 그래서 조금 더 예쁜 함수를 만들어 놨다고. 그게 바로 1대1 함수인 거야. 1대1 함수. 그래서 함수에서는 1대1 함수가 그 다음 단계에 있어요.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수학사전에 있는 정의는 x 값이 다르면 자,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다르다. 그래서 f에다가 x1을 대입한 거, f에다가 x2를 대입한 거 얘네들이 자, 같지 않다가 대정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약속이니까 대우도 되겠다. 그지? 따라서 요 명제의 대우 명제를 선생님이 써보면 결론 부정이다. 그지? f에다가 x1하고 f에다가 x2하고 얘가 같지 않으면 x1과 자 같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다. 그지? 같으면 결론 부정 x1과 x2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뭐였어요?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기 때문에 전체 y 값이 같으면 x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 원리였던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예쁘지 않으니까 이런 게 되는 거야. 자, 1은 1로 가고 그리고 2는 3으로 가고 그리고 3은 2로 갔단 말이야. 이건 되네. 함수도 되고 1대1 함수도 돼. 자,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되는 이 함수를 자, f라고 쌤 하면 입장 바꿔 생각하는 역함수가 있었어. y를 정의역으로 하고 x를 공역으로 하는 요거를 f의 역함수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바뀐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문제가 생겨요. 자, 공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됐는데 정의역에 노는 원소가 있게 되니까 함수의 구성이 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한 이렇게 조금 전에 쌤이 화살표를 이렇게 했었잖아. 자, 이렇게 지금 화살표 했었단 말이야. y 값들의 집합, 요걸 뭐라 그런다? 화살표 맞은 녀석들 치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 y 값들의 집합, 그러니까 전체 y 집합, 요거를 공역이라 하잖아.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공역은 항상 치역을 포함하는데 이렇게 공역이 커버리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완벽한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함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대1 대응이 만들어진 거야. 가장 예쁜 함수죠.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었던 거야. 자, 1대1 대응. 그러면 1대1 대응의 정의는 뭐냐면 요게 두 가지가 돼야 돼. 자, 첫째 같은 경우는 일단 1대1 함수여야 돼. 1대1 함수. 1대1 함수. 얘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되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거야. 자, 이게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이 되었을 때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역함수도 굉장히 정리할 게 많은데 자, 일단은 함수의 분류만 쌤 설명을 할게. 그리고 이제 옆으로 조금 좀 특이한 함수들 있지? 하나는 자기 자신이 대응되는 함수, 요걸 항등함수라 했고 치역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기본을 알고 요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아무튼 같이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함수에 대한 용어 그리고 뭐 1대1 대응 이런 것들을 쭉 안다라고 생각할 때 1대1 대응 안다라고 생각할 때 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쌤 이것 때문에 했던 거야.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 뜻이 뭐라 했지? 1대1 함수면서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돼. 근데 새로운 어떤 정의가 나왔어요. 이 이상의 자연수 x에 대해서 로그 x n이 일단 n은 3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자연수인 n의 개수, 쌤 정의가 항상 중요하지. ax라는 건 봐봐. 여기에 있는 요 x가 여기에 있는 x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면 로그 x의 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ax라 그래. 그럼 a2는 뭘까? a2는 x가 2일 때. 그럼 로그 2의 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 아, 자 1단계 볼까? a2. 얘는 어떻게 된다고? 자, 로그의 2의 n이 자연수가 돼야 돼. 자연수. 그럼 반드시 돼야 되는 거는 요 n의 정체가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돼. 그치?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돼. 그래서 n은 1부터 있으니까 사실 될 수 있는 건 n이 자 1, 2의 0제곱, 2의 1제곱 쭉 가서 300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2의 7제곱까지 128, 2의 8제곱까지 256까지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지금 바라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2의 0제곱부터 8까지가 있게 된다고. 그치? 자, 그런데 n 자체가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 자, 여기 봐봐.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자, 2 이상인 자연수 x에 대해서 그리고 x가 있고 n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300 이하의 자연수니까 n이 만약에 쌤이 될 수 있는 거는 얘를 집어넣었어. 자, 보세요. 여기 1이 돼. 로그 2의 1은 0이야. 오,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자연수였지만 전체 로그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2의 1제곱부터 8까지 8개. 맞네. 그지? 그래서 여기 확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A3이 5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현재 얼마 돼야겠어? 얘가 3이 된다고. 3이.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자, n이 될 수 있는 거는 자, 3의 1제곱부터 3의 2제곱부터 해서 3의 얼마? 4제곱 하면 81. 3의 5제곱 하면 243. 3의 6제곱 하면 729. 안 된다. 300 넘으면. 5개겠네. 그래서 A3은 5개. 이렇게 확인을 했던 거야. 자, 선생님 말 이해돼? 자, 이렇게 돼야 돼. 자, 이렇게 했다면 문제에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P가 2, 3, 4, 5, 6, 7, 8까지 있어. P가 공집합이 아닌, 그러니까 집합 P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대응 F를 AX랑 똑같다 이렇게 했거든. 와,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지금 P 자체가 2부터 8까지가 되니까 사실은 내가 전체 생각해야 되는 거는 2부터 8까지를 나열해 보세요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사실 자, 여기에 그대로 자, A4 한번 볼까? 자, 몇 개가 될까? 로그 4의 n. 자, 요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 자, n이 될 수 있는 거. 자, 4의 1제곱, 4의 제곱, 4의 세제곱, 4의 4제곱. 그치? 자, 여기까지 가능하겠죠?
그치? 16 곱하기 16이니까 256이니까 여기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면 4개가 있네. 너는 4개구나. A5 하면 여기 5로 바뀐다고. 그럼 거듭제곱이 5의 거듭제곱까지 있어야 되니까 자, 요거 바로 돼. 5의 세제곱이 125. 5의 4제곱은 625. 3개겠다. 그지? 자, 요거 3개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어디까지? 8까지 조사한다고. A6은 216까지니까 3개. 그리고 A7은 자, 7의 제곱이 49. 그리고 다시 한번 7을 곱해. 7, 9, 63. 7, 4, 28. 343 해서 300 넘어. 그럼 얘는 2개밖에 안 되고. 자, 8은 A의 8 이렇게 하면 요것 또한 2개밖에 안 될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는 AX가 FX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사실 얘는 함수 F에다가 2를 넣었을 때 함수값 F2, 얘는 F3이 되고 얘는 F4가 되는 거야. 그대로 쌤 쓸게요. 얘가 F5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F6이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F7이 된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는 F8이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지? 요게 운명이 결정돼 버린 거야. 운명이 결정됐다고. 자,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함수 자체는 자기가 화살표를 딱 쐈을 때 화살표를 맞는 녀석이 한정, 즉 정해져 버린 거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자, 요런 조건들을 가지고 2부터 8까지의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될 수 있는 개수를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항상 쌤 어떻게? 보편적 예시로 정찰을 하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만약에 X가 자, 23이라고 쌤 쳐볼게. 그럼 여기서 X에서 X로의 대응이니까 요것도 23이 된다고. 그럼 이렇게 갔을 때 F의 규칙을 생각해봐. 그러면 F의 2가 8이기 때문에 2가 갈 수 있는 8이 없는 거야. 안 되겠죠. 대응될 수 있는 게 없어. F3이 오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화살표가 하나도 안 돼. 화살표가 가지 않아 함수조차가 될 수가 없어. 근데 가만히 보면 커플이 존재하지 않아? 2, 8, 8, 2. 보니까 2하고 8은 주고받고가 되네. F3은 5, F5는 3. 3하고 5도 주고받기가 되네. 그리고 4는 홀로 생활하고 있죠. 그러니까 4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6은 3이니까 F3은 5니까 주고받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녀석들이 들어가야 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 8이잖아. 만약에 P의 부분집합 X를 선생님이 2와 8로 가지고 왔다 쳐볼게. 이렇게. 그럼 여기에 2, 8이 들어간다고. F2가 8이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고 F8은 2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뭐지? 화살표 하나에 한 개씩 1대1 함수가 되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되겠다. 뭐도 될 수 있지? 만약에 선생님 여기다가 4 하나를 더 집어넣어 볼게. 4 하나를 더 집어넣어 볼게.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 된다? 4. 얘는 커플이 필요 없는 이유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1대1 대응이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딱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알 수 있는 거야.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했어. 공집합이 아니니까 사실은 X의 뭘 기준으로? 원소의 개수 기준으로. 자, 얘가 만약에 1개짜리다라고 하면 아까 될 수 있는 거 홀로 노는 거 있지. X는 4다. 자, 요거 하면은 가능하지 1대1 돼요. 자, 1번. 자, 두 번째. 하나씩 늘려갈게요. 자, X의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 주고받기 되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했다. X는 누구였냐면 주고받기. 2, 8, 3, 5. 그러면 2하고 8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거나 3하고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면 1대1 대응이 된다고. 자, 세 번째.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주고받기 하고 4를 하나 넣었을 때 3개짜리도 가능하겠네. 그러면 요 X는 위에다가 4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2하고 4하고 8이 될 거야. 그리고 뒤쪽에 3하고 4하고 5가 될 거야. 원소의 개수 3개짜리. 가능하겠다. 그지? 원소의 개수가 4개짜리 될까요? 자, 될까 안 될까? 주고받기 커플. 두 쌍 하면 되지 않아? 그래서 X는 2하고 3하고 5하고 8. 이러면 되잖아. 자, 마지막일까? 아니지. X의 원소의 개수가 마지막에 4까지 넣게 되면 5개까지 되겠네. 자, X는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8 이렇게 되면 된다고. 1대1 대응. 자, 선생님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자 X에서 X로 대응 이렇게 하면 이쪽에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8 그럼 이쪽에도 자동적으로 2, 3, 4, 5, 8이 결정. 그래서 F2 같은 경우는 8로 가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F8은 2로 가니까 주고받기. 그리고 F3은 5로 가고 F5는 3으로 가고 4는 혼자 가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1대1 함수면서 공력과 치역이 같으니까 되겠죠. 그 나머지는 주고받기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될 수 있는 X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정답은 7개가 정답이 됩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연산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자, 일단 28번 문제였는데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양수 있고 다음 조건 만족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자, 등호가 연달아 있어. 선생님이 는 t 이렇게 두면 되겠다. 3의 a제곱은 t. 그러면 3은 t의 a분의 1제곱.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t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1단계를 보시면 이렇게 돼. 3의 a제곱이 t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3은 얼마 할 수 있어? t의 a분의 1제곱이 되지.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5의 b제곱 너가 t야. 그러면 등식의 양변에 b분의 1제곱을 한다라고 치면 5라는 녀석은 t의 b분의 1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3, 5 모든 것들을 t로 표현. k의 c제곱이 t가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k라는 애는 얼마? t의 c분의 1이야.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예전부터 연습을 많이 했던 는 무엇으로 둔다라고 해서 t로 전부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 조건에 보니까 익숙한 로그 성질 있지 않아? 로그 이렇게 하면 뺄셈이니까 진수끼리 나눗셈. 2a 플러스 b분의 얘가 2ab가 되죠. 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얘는 로그의 c 이렇게 된다고. 자, 로그는 1대1 함수니까 선생님 이렇게 로그 부분 없애고 진수끼리 비교해도 똑같죠. 자, 그리고 이쯤 왔을 때 다시 문제를 점검해 보는 거야. 내가 이걸 이렇게 쭉 풀었을 때 자, 지금 형태는 c분의 1, b분의 1, a분의 1이 나와. 가능할 것 같아. 자, 이걸 어떻게 하면 c분의 1 양변을 뒤집어 주는 거야. 그럼 뒤집어 주면 c분의 1이 이렇게 나오고 이쪽 우변에는 2ab분의 그리고 2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예분의 예에다가 예분의 예를 해봐. 그러면 알 수 있는 거는 c분의 1이란 얘는 b분의 1에서 그리고 플러스 예분의 예잖아. 2a분의 1. 자, 이런 아주 소중한 관계를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되겠어요? 두 번째 단계는 선생님이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C와 A와 B의 관계를 뽑아준다. 요게 2단계였던 거야. 근데 나는 K 값을 구하래. K 값을 구한다는 뜻은 K가 포함된 방정식을 세우라는 뜻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 요 식하고 요 식을 볼래? 자, 만들 수 있을까? K가 포함된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얘의 힘을 빌려야 되죠. C분의 1, 표현돼 있다, 그지? B분의 1 표현돼 있어. 2A분의 1이지. 자, 선생님 요거 뭐 할 수 있게? 2A분의 1, 그럼 등식의 양변을 2분의 1제곱을 하면 어떨까? 그럼 요것도 2분의 1제곱을 하면, 자, 이렇게 2분의 1제곱 하면 그 유명한 뭐가 나올 것 같아? 얘는 루트 3이 되고, 그리고 얘는 t에 2a분의 1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 자, 다시 아래쪽에 보니까 5는 t에 b분의 1이 됐고, 그리고 k는 t에 c분의 1이 나왔으니까 이제 형태가 다 나온 거야. 자, 2a분의 1도 있고 b분의 1도 있고 얘도 c분의 1도 이렇게 있으니까 요걸 그대로 쌤 정리하면 b분의 1 더하기 2a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지수법칙을 써야 돼. 위에 있는 식을 곱하면 되겠네. 그럼 좌변끼리 곱하면 5루트 3이 되고 5루트 3이 되고, 그리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t에다가 위에 뭐가 나옵니까? 이 식은 2a분의 1 그리고 플러스 c분의 1이 나와. 근데 문제 조건에서 얘가 c분의 1과 똑같았대. 그럼 사실 t의 c분의 1하고 얘도 같겠죠. t의 c분의 1하고 얘가 같을 거야. 자, 그 말은 사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t의 c분의 1이 사실 얼마였지? t의 c분의 1이 k였어. 아, 결국 얘가 k가 되는 거야. 사실 5루트 3이 k가 된다는 얘기를 지수법칙이나 로그 성질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것뿐이고, 자, 무리수기 때문에 양변에 어떻게? 자, k제곱이라고 하면 곱하면 되겠다, 그지? 25 곱하기 3을 하시면 얘가 75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야. 자, 28번이었는데 사실 얘가 좀 익숙치는 않았다고. 이게 자, 우리 등호가 연달아 2개 이상이 뜬다 하면 는 K라 둔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근데 K가 이미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는 T로 두고, 그리고 나서 T로 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자, 결국은 3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 5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 K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 이렇게 쭉 해서 한 문자에 관해서 통일해 준다는 역할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통일해 주면 A하고 B하고 C의 관계식은 나의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 관계식을 뽑을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도록 하려면 지수법칙을 적용할 때 곱하기가 돼야지 2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이 원하는 형태가 나왔다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연산 문제가 돼요. 자, 알겠죠? 자, 이 문제도 좀 잘 복습을 해 두시고, 많이 나오는 비출 문제들은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 한 50%, 60%는 기계적으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 두 문제 뺀 나머지 4점짜리 문제는 잠시 고민을 하지만 조금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배웠던 실전 개념 원칙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연습. 그리고 마지막에 6평 때 대비했을 때는 킬러 문제를 연습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하세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남은 1등급 문제 하고 이제 유명한 삼각함수로 들어갈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